오늘 첫날이죠, 여러분. 자, 근데 이제 약간 당황하셨죠, 여러분. 그 포스터에 있는 사진하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제가 학원 강사가 처음 됐을 때, 그쵸? 자, 그때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그쵸? 근데 워낙 이게 좀 학원 강사 프로필 사진들은 포토샵을 좀 과하게 한다, 그쵸?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여러분 이제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자, 근데 이제 사진을 그렇게 찍어서 네, 결혼도 했다, 그쵸? 와이프가 그 사진 보더니 저 사람이랑 이제 그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그쵸. 나온 사람은 어때 굉장히 불쌍해 보여가지고 어때요? 저 사람 나 아니면 어때 결혼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때 결혼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자, 제가 이제 강의를 되게 오래 했는데도 그쵸? 자, 맨날 이렇게 그쵸? 이렇게 맨날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죠? 그쵸? 뭐 맨날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뭐야 이제 제가 수능 강의도 하는데 어떤 애가 여기서 그치 내가 그렇죠 하는 거를 이렇게 세봤더니 한 시간에 어떤 200번은 하더라 이렇게 말해서 저도 이거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강사가 이제 강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치? 추임새 같은 거가 정말 이제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저도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그런 거에 신경 안 쓴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어때요? 곧 한 달만 딱 들으면 어때요? 그 한 달만 들으면 적응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이제 올해는 그렇죠? 올해 강의가 작년하고 달라진 점은 책이 이제 바뀌었어요, 그렇죠? 책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조윤희 선생님 책을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조윤희 선생님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그쵸. 조윤희 선생님 책이 되게 좋은 책이에요, 사실. 나쁜, 시험에 난다, 안 난다를 떠나서 되게 좋은 책인데, 그게 이제 가독성이 어때요? 굉장히, 그치. 가독성이 엄청 이제 떨어지는 책이에요. 자. 근데 사실 뭐, 조윤희 선생님 책만 해도 어때? 근데 이제 편집이 잘못돼서 그렇지, 그게 편집이 잘못돼서 그렇지 실제로 읽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논문으로 만든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웹스터가 쓴 책을 보면은 그건 진짜 완전히 번역했기 때문에 어때? 그게 훨씬 더 읽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집만 새로 했다라는 거죠. 편집만 새로 했어요. 편집만. 그래서 보면 약간 이제 가독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전문적인 이제 제가 편집을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급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이거. 그래서 우리 이제 커리를 보면 이거 하고 그렇죠? 이거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기본서로 한다라는 거죠. 이걸 기본서로 하고 자. 제가 쓴 책 중에 이기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기론이라는 책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기론에 뭐가 있냐 하면 이항우 선생님이 쓴 책이 있어요. 이항우 선생님이 쓴 정보사회의 이해라는 책이 있는데 뭐 요것도 이제 일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여기 이기론에 이항우 선생님의 정보사회의 이해도 들어가 있고 뭐 이항우 교수님 논문들도 들어가 있고 다른 논문들도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또 책이 새로 나온 게 지능정보사회 이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공부를 할 거는 뭐 기본서 하고 자 이기론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지능정보사회 이해에서 나와 있는 책 여기 빠진 것들 중에 여기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이 세 가지를 공부한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이기론에도 어때요? 우리가 최신 기술 같은 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뭐 또 이제 또 보완하고 그쵸? 보충해서 하면은 그쵸? 이제 시험을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시험을 이제 생각해 보면 9급
9급이에요. 9급하고 뭐 7급이 있잖아요. 9급하고 7급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처음에 이제 9급을 선택할까 7급을 선택할까 어때요?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제 생각은 그래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국어가 있고 정보사회론 있고 국정학 있잖아요. 그렇지? 국가정보학이 있고 자, 정사론이라고 하지. 정사론 있고 국정학이 있다. 여기는 이제 뭐예요? 국어가 있고 정사론 있고 국정학이 있고 그다음에 심리학이 있어요. 심리학이. 근데 수험생들 중에는 어때요? 이런 것들은 암기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암기 과목이니까 어때요? 극복이 가능하다. 또 우리가 뭐 여러분이 뭐 영어 때문에 이걸 선택했다는 생각은 내가 안 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내가 이제 취약한 과목이 있잖아요. 특히 국어 점수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국어 점수가 안 나온다. 자, 근데 국어나 영어 같은 건 어때요?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면 이게 이제 나오기가 좀 어려운 거니까. 자,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후에 그치 대학 가서 공부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약간 약점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때요? 9급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자, 국어가 좀 취약할 때는 어때요? 과목이 이렇게 많으면 위험을 분산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못 봤다 하더라도 여기서 어때요? 우리가 점수를 올리면 이걸 극복할 수가 있는데 두 과목밖에 안 되면 어때요? 극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국어 선생님이 어때요? 뭐 국어 강의를 들어본 건 아니고 국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봐도 9급하고 7급하고 어때요? 그 국어 선생님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국어의 한정에서 말하면 어때요?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9급하고 7급의 이제 정사론만 가지고 생각해요. 국정학이나 심리학은 제가 잘 모르니까 정사론만 가지고 생각해 봐도 물론 여기가 어때요? 지문 선지라고 하지 보통. 선지의 길이가 좀 길고 여기 어때요? 좀 깊이 있게 물어보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때요? 오히려 깊이 있게 물어보거나 어때요? 선지가 길면 오히려 찍기가 쉽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공부한 것들도 어때요? 여기서 나기가 쉬워. 이해하셨죠? 여기서 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니까 왜 7급을 미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9급이나 7급이나 똑같다. 그렇죠? 9급이나 7급이나 똑같은데 우리가 어때요? 사실 이거하고 그치? 국어하고 뭐 심리학은 어때요? 이게 아주 역사가 오래된 학문이니까 이미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어때? 이제 확정돼 있다라고 할 수 있어. 확정돼 있다. 그래서 어때요? 7급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과목이 얼마나 어렵냐, 쉽냐, 이 문제로 합격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하면 다 어때요? 열심히 하면 다 붙을 수가 있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합격선이다. 합격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건 뭐가 되겠어요? 가장 합격선에 영향을 주는 거. 얼마나 많이 뽑느냐, 그치? 얼마나 많이 뽑느냐. 그러니까 7급하고 9급이 있을 때 어때? 경쟁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다 겁먹고 9급만 써가지고 어때요? 7급이 오히려 합격하기가 쉬웠다. 그렇죠? 그 올해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올해 합격선은 제가 생각해봤을 때 올해는 다 소신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때? 9급 썼을 사람들이 어때? 7급을 썼기 때문에 어때? 7급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치? 올라가지 않을까? 자, 9급은 어때요? 좀 내려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사람이 그런 자기 인생을 두고 어때요? 이게 모험을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어때요? 항상 직접 연도를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잖아. 생각 때문에 어때? 잘 못 쓰는데 그냥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하면 어때요? 그냥 밀고 나간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소신 지원한다. 끝까지. 그치? 몇 명 뽑든 간에 그쵸? 나는 어디를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정말 진짜 몇 명 안 뽑을 수 있고 어때요? 여기 많이 뽑으면 어때요? 그때 가서 하면 된다. 그치? 그때 가서 어때요? 그걸 선택해도 되는 거니까
7급을 공부해 놓으면 좋다라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심리학 같은 거 공부해 놓으면 있잖아요. 이게 사회과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심리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치? 이거를 많이 공부해 놓으면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정사론이나 어때? 국정학 공부할 때 도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근데 실제로 심리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건 어때요?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시험이 어때요? 올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정사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었는데 제가 왜 정사론에 있어서 이게 정보사회론에 있어서 왜 올해 시험이 중요했냐라고 이제 말해보면 자, 지금까지는 있잖아요. 올해 그치? 작년 시험까지는 정보사회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 그치?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어때? 공부한 데서 안 난다. 이런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그치?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치?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치? 정보사회론 시험을 잘 보려면 물 떠놓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그걸 뭐 진짜로 믿고 어때요? 진짜로 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다. 그거는 그냥 웃기라고 웃으라고 하는 말이야. 근데 어쨌든 그때도 그쵸 작년같이 어때요?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어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다 붙었다. 이해하셨죠? 그거는 이제 변하지 않는 진리니까 시험에 제가 가르친 게 많이 나건 안 나건 간에 어때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어때요? 붙는다. 이거는 어때요? 변하지 않은 진리다라는 거예요. 자,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어쨌든 근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올해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볼게. 여기서 그 이제 어떤 것들이 낫느냐라는 거죠. 어떤 것들이 낫느냐. 자, 이게 정보사회론이라는 게 어때요? 사회학의 일부예요. 그래서 사회학의 일부. 자, 그래서 우리가 사회학 관련, 그치? 사회학 관련 이론들이 있지. 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게 사회학 관련 일부 이론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들어가는 게 또 뭐가 있냐 하면 어때요? 우리가 자, 문헌정보학이 있죠. 문헌정보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언론정보학도 있다. 그렇죠? 언론정보학도 있고. 그러니까 시험에 그렇죠? 이제 아주 어렵게 처음에 이제 이 시험의 경향이 바뀌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냐라고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어때요? 2018년 뭐 이때부터 생각해봐. 자, 2018년부터 어때요? 뭐 그 전에도 있었지만 2018년부터 뭐 이런 것 이외에도 여기 어때요? 4차 산업혁명의 4차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의 기술 같은 것들이 이제 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날 수 있는 게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그치?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뭐 쓰면 많지만 그냥 이 정도만 써놓고 생각을 해볼게.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가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그치?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해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났었다. 2018년도에 이게 나면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하고 어때? 기본서만 잘하면 붙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 2018년도에 그게 나니까 2019년도에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2019년도에 어때요? 여기 뭐 정동경제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한 어때요? 사회학 이론들이 이제 최근은 아니고 10년 전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다. 예를 들면 어때요? 플랫폼 경제라든지 뭐 정동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논문에. 그래서 어때? 그런 것들이 낫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때요? 그걸 또 이제 그래 이것까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어때요? 이거를 열심히 공부했더니 그 다음에는 어때요? 우리가 언론정보학에서 어때? 매체 철학이라는 게 있거든. 매체 철학들이 많이 난다. 예를 들면 플루서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잘 안 들어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걸 또 공부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문헌정보학에서 뭐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 뭐 기록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이 또 난다. 그치? 그럼 이제 정보 들어가는 건 다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작년까지. 그치? 작년까지.
근데 이제 올해 시험은 어때요? 올해 시험은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왔냐 하면 이거는 뭐 계속 나는 거니까 얘는 계속 나는 거니까 다시 어때요? 얘하고 얘로 다시 돌아와. 얘하고 무선정보학은 잘 안 나고. 이해하셨죠?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어때? 뭐 기출문제가 나오면 어때? 그러니까 올해 말고 작년까지 기출문제가 나오면 어때? 기출문제를 쫓아가는 공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기출문제 이게 나오면 이 부분을 추가하고, 그렇지? 또 기출문제 이게 나오면 이 부분을 추가하고 언제나 어때요? 쫓아가는 공부였어. 근데 올해 시험은 이제 어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제 다 쫓아갔다. 여기서 벗어나면 얘는 어때? 정보사회론이 아니다, 이제 이거는. 그치? 정보사회론이라는 과목을, 타이틀을 달았으니까 여기를 넘어갈 수는 없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치? 역시 어때? 새로 돌아왔다. 일로 다시 돌아왔다. 그치? 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범위가 확정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 작년에 공부하시던 분들보다는 어때요? 올해 공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때요?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그치?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할 수가 있다는 점이 어때요? 여러분이 이제 작년에 공부했던 사람들보다는 유리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여기 경향을 보면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블록체인 같은 게 어때요? 처음 2018년도에 그때 막 처음 나기 시작할 때는 그냥 개념만 알면, 그러면 어때요? 개념만 알면 찍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나는 것들은 어때요? 이 개념 가지고는 안 된다. 그치? 개념 가지고는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치?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과적인 또는 어때? 공학적인 이런 걸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뭐, 그걸 꼭 이해하는 건 아니야. 어쨌든 그 부분에서 나니까 우리는 어때? 여러분, 여기 이제 공대 나오신 분들도 있고, 자,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저도 이제 문돌이니까, 자, 문돌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한다? 그냥, 여기서 중요하다고 하면, 그치? 중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을 공부한다. 그치? 뭐가 있어요? 또 공부하기가 되게 쉬워졌다. 그치? 뭐가 있죠, 여러분? 유튜브가 있잖아, 유튜브가. 그치? 유튜브가 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유튜브를 보라는 게 아니야. 제가 유튜브를 본다는 거죠. 그치? 제가 유튜브를 본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든지 어떤 인공지능이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어때요? 제가 보고, 그치? 이런 건 알 수가 있겠구나. 자.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 보면 어때요? 2020년, 작년 시험이지, 작년 시험도 유튜브 보다가 깜짝 놀랐대. 이런 미친, 여기서 다 났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교수님도 뭐 문돌이잖아. 그치? 교수님도 문돌이니까 뭐 그거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럼 어때? 그 사람도 이제 뭐 자기 유튜브 만들 때 어때? 여기 관여를 했다거나, 그치? 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어때요? 인공지능 역사라든지 이런 건 뭐 공대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어때요? 그치? 여기서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치?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정보사회론도 어때요? 우리가 붙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보사회론도 고득점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첫날이니까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앞으로 1년간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를 생각해 보는 건데, 여러분, 수능 시험은 다 보셨죠? 수능 시험 다 봤지? 수능 시험하고, 자, 공무원 시험이 있고, 자, 뭐 경찰 시험도 있고, 군무원 시험도 있고, 다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자, 이게 수능 시험하고 공무원 시험과 군무원 시험의 본질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얘는 대학이 많잖아요. 그치? 대학이 많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50점 만점이다. 자, 50점 만점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30점 맞아도 30점 맞으면 어때? 60점 맞은 거잖아, 이거는. 그치? 30점 맞아도 어때요? 이 점수를 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점수에 맞는 대학에 가면 되는 거야,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이나 군무원 시험은 어때요? 만약에 20대 1이다 라고 하면 이건 어때요? 20명 중에 1명이니까 어때? 20분의 1이면 5%잖아. 5%. 그치? 10대 1이라고 해도 어때요? 10%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얘는 5%나 10% 사이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런 수능 시험도 어때? 나머지 수험생들이 어때? 들러리다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공무원이나 공무원 시험은 어때? 더 그렇다라는 거지. 자, 더 그렇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자, 합격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불합격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당연히 합격하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지. 아셨죠? 그 만약에 있잖아요. 이제 생각을 해봐. 이게 그렇지.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자, 그 악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으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면은 돈을 벌겠어. 여기 합격하는 사람들보다 여기 불합격하는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면, 그렇지. 강의를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학원들은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말한다. 자, 충분하다. 기본이면 충분하다. 기본이면. 기본만 해가지고 어때요? 그치. 이게 5% 내에 될 수가 있어? 불가능하다. 그치. 기본만 하면 어때? 꽈락, 간신히 면한다. 뭐 꽈락을 받칠 수도 있고. 이해하셨죠? 그럼 또 생각해봐. 이게 옛날에 이제 경찰 시험에서도 그랬었는데 지금 경찰 시험에서도 어때? 영어가, 그렇지? 영어가 이제 빠졌는데 옛날에 영어가 있을 때 영어가 있고 나머지 뭐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어때요? 뭐 경찰학도 있고 자 형법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럼 어때요? 나머지 세 과목을 고득점하고 어때? 얘는 명가락한다. 이런 전법을 쓰면 합격하겠어요? 못하. 그렇지. 이것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 어때요? 이것도 고득점 해야 되지만 어때요? 여기서도 어때? 안정적인 점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5% 내 싸움이다라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5% 싸움이면 어때? 그냥 불가능한 건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때요? 정보사회론이라든지 국정학이라든지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뭐하고 달라? 국어나 수학하고는 다르다. 그치? 영어하고도 다르다. 1년간 충분히 공부하면 어때요? 충분히 잘할 수 있다. 물론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은 어때요? 뭐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붙는 사람도 있지. 그치? 근데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 분들도 있죠. 저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겠지만 수험생 중에 당연히 있지. 당연히 없을 리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어때? 그치? 저만큼 공부 잘했던 사람은 뭐 극소수일 거다. 그치? 뭐 있어도 뭐 몇 명, 퍼센트로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숫자로 있겠지, 숫자로. 그치? 몇 명, 한 두세 명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두세 명. 10명 있다고, 10명 있으면 어때? 그치? 이번에, 그치? 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뭐 안 되는구나. 10명까지는 없을 거다. 그치? 10명까지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 봐야 얼마나 잘했겠어요. 이해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 봐야 얼마나 잘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치? 공부를 잘 안 했어도, 양기 과목 같은 거는, 그치? 뭐, 국어나 영어 같은 건 어때? 강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그치? 이거 뭐, 갑자기 잘하고 이런 건 없어. 근데 어때요? 정보사회론이라든지 어때요? 심리학이라든지 국가정보학 같은 건 어때요? 강사가 제대로 강의만 하면 1년이면 어때? 다 따라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다 따라잡을 수가 있다. 국어도 뭐 마찬가지지. 국어도. 근데 수능 시험에서는 어때? 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비문학 이게 어려운 거지. 뭐 문법이라든지, 그치? 문학이라든지 외우면 되는 것들은 어때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는 거지. 어렵진 않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최대한 풀어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해. 그치? 근데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물론 저한테 잘못이 있는 거지. 그거는. 그치? 저한테 잘못이 있는 건데 그런데 어때?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강의가 되게 좋다고 하는데 나는 알아듣는 게 없어. 그런 생각이 들잖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때?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 거야, 그거는. 수험생을 비난하려는 거 하는 게 아니다. 수험생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거죠. 조금 더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때요? 수험생은 자꾸 어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걸 진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이제 하게 돼요. 그렇지? 조금만 해도 된다는데 잘 생각해. 진짜 나쁜 새끼들이다. 그치? 기본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새끼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왜 나쁘냐면 수험생이 어때? 이게 어려운데? 그러면 이것만 해도 된다고 하면 어때? 여기에 걸고 싶지 사람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어때? 그걸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치? 안 된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다. 그치?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따라가는 것 같아. 근데 어때요? 다른 사람들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하면, 이렇게 하면 돼. 반복하면 돼. 남들이 한 번 들었을 때 이해하는데 어때요? 나는, 그치? 나는 어릴 때 공부한 게 너무 없어서, 그치? 너 어릴 때 공부한 게 너무 없어서,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되면 어때? 두 번 들으면 돼. 두 번 들으면. 두 번 들어서 안 되면 어때? 세 번 들으면 돼. 이 정도 하면 어때요? 다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더 놀라운 점은 뭐냐 하면,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잘 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한 세 번 듣는다. 원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한 세 번 들어. 그치? 이게 원래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 실력이 점점 올라가잖아. 그치?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근데 한 번 듣기가 어려운 사람은 어때? 두 번 듣기도 더 어렵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어때? 내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그쵸? 그래 합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 합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지. 자, 여러분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제 지금 수험가에서 또는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제 말하는 것들은 뭐 이런 거지. 그치? 어떤 책에서 나왔냐. 근데 그 책에서 나왔는데 그 책을 봤으면 붙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그치. 그러면 이거 마치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하면, 수능 특강에서 나온다. 그치? 뭐 수능 특강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낸단 말이야, 실제로. 그러면 다 수능 특강을 다 나눠주면 어때? 애들이 다 만점 맞느냐?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어떤 책에서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때? 보통 이제 어때요? 나쁜 사람들이, 그치?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이용해서 어때? 그치? 그런 걸 이용해서, 이걸 했다. 빅데이터 뭐 가르쳤지. 다 안 가르친 강사가 어딨어. 근데 어때? 빅데이터 문제를 보니까 맞출 수가 없더라. 라는 거죠. 그치? 나는 뭐 이 책을 소개했다. 어쩌라고 소개했다. 그치? 자기도 안 읽어보고 나도 소개할 수 있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어때요?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그치? 제가 뭐 다른 사람들을 뭐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야 되는 거지. 바꿔요. 그치?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어떻게 나든 간에 있잖아요. 문제가 어떻게 나든 간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물론, 그치? 이런 능력이 길러지면 어때요? 다른,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어때? 수험에 적합한 책을 읽었으면 조금 더 잘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에, 그치? 그러니까 다른 책은 모르겠어. 제 책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치? 제 책만 가지고 생각해보면, 작년에 있잖아요. 작년에는 이기론이 뭐 제가 쓴 건 아니고 제가 그치 편집한 책인데 어쨌든 이기론에서 어때요? 작년에는 어때요? 9급에서 좀 낮고 자 7급은 어때요? 전멸했다. 이거 그치 거의 뭐 나질 않았다. 7급은 작년 7급은 정말 어려웠어요. 자 그래도 어때요? 이기론 공부한 사람들이 어때요? 7급 시험에서 진짜 많이 붙었다. 그리고 나서 합격한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좋은 책이라고 말해요. 시험에 나질 않았어도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올해예요, 올해. 올해는 또 어때요? 반대로 돼가지고 여기서는 어때? 어느 정도 났는데 여기서는 진짜 어느 정도 났는데 9급은 잘 안 됐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또 어때요? 그럼 똑같은 책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제 카톡으로 선생님 진짜 신이 쓴 책 같아요. 진짜 뻥치는 거 아니야, 그치? 선생님이 쓴 책이 신이 쓴 책 같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있고 근데 어때? 여기서 뭐 하나도 안 났다. 이거 봐서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야, 이거는. 수능 특강을 다 주고, 여기서 낸다고 했을 때, 본 사람이지, 그치? 물론 저의 잘못이에요. 저의 잘못이다. 물론 저의 잘못이다. 그치? 누구라도 다 합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뭐, 못한 건 내 잘못이야. 근데, 어쨌든, 그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은 어때? 여러분은 걱정 안 하는데, 책이 되게 어려워. 이게 되게 어려운데, 혼자 보고, 그치? 혼자 보고, 책이 나쁘네. 그럼 안 되지, 그치? 이걸 뭐, 여러분, 혼자 보라고 만든 책이 아니에요. 강의용으로 만든 거지. 강의용으로 만든 거니까 어때? 혼자 보고 뭐 안 났네. 또는 뭐, 그치?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해하셨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어때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면, 자, 그쵸. 그런 말 하면은 좀 그렇지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저하고 공부하게 된 거는 어때요? 여러분 선택을 잘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까지도 어때 그렇게 말했지만, 아, 내가 맞았구나라는 생각을 어때 올해 시험을 보고 이제 내가 확신했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해 보면, 자, 강사가 가르쳤잖아요. 강사가 가르친 거는 어때요? 이거는 제가 어때요? 아무리 어렵게 가르치건 쉽게 가르쳤던 간에 내가 가르친 거는 어때? 시험에 나면 맞을 수가 있어. 이해하셨죠? 맞을 수가 있다. 근데 어때요? 내가 안 가르친 거는 어때요? 내가 안 가르친 거는 아무리 쉽게 나도 어때? 맞기가 어려워.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냐 하면, 저는 어때? 범위를 넓혀서 여러분 어때? 최대한 많이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게 어때요? 강사가 할 일이다. 그치? 물론 이제 잘 생각해 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치? 욕을 하면 안 되지. 자, 욕을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를 보고, 그치? 저를 보고 어떻게 말하냐 하면, 자기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때? 공부의 양만 엄청나게 늘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 물론, 그런 게 어때요? 그런 공격이 이제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아까 어때? 5%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무원 강의에서는 있잖아요. 공무원 강의에서는 영어라는 엄청나게 어때요? 그치?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과목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때? 1년으로 부족하다. 원래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면 뭐 상관없겠지만,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거 공부하기도 어려우니까 다른 과목들이 어때요? 다른 과목들이 공부량을 줄이는 게 필요할 수 있어. 그치? 공부량을 줄이는 게 필요할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어때요? 영어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전부 암기 과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작하잖아. 그치? 지금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때? 그러면 나중에는 공부할 게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해했어? 지금부터 시작하면 여러분 3개월만 공부해도 벌써 어때요? 그쵸? 여러분 작년 강의를 다 나눠 볼 수 있기 때문에 3개월만 꾸준히 해도 어때? 정보사회론, 그치? 정복할 수 있어. 내가 작년에 강의한 거 1년치 강의를 여러분 어때? 3개월이면 다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치? 다. 그리고 어때? 6개월이면 한 두세 번씩 봤단 말이야. 그치? 이해하셨죠? 그럼 끊임없이 새로운 걸 해야지. 그래야 어때? 여러분 고득점에서 붙을 거 아니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물론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인강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항상 이제 뭐예요? 저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실강 들으시는 분들이 어때? 1년 동안 어때? 공부하는 커리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든 거니까 이제 3개월 남겨놓고 인강 듣는 사람한테는 어때? 좀 버겁겠지. 그쵸? 버겁지만 1년 커리를 가지고 생각하면 어때? 그게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라는 거. 이해하셨죠? 많은 양이 아니다. 이게 이제 구급시험에 이제 해시함수라는 게 나왔거든? 해시함수? 근데 어때? 제가 모의고사 때는 어때? 해시함수에 대한 문제를 진짜 어렵게 냈거든. 그치? 진짜 어렵게 냈어요. 근데 진짜 어렵게 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치. 이런 문제가 나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 문제는 안 났지, 당연히. 근데 이 문제를 봤더니 어때? 구급시험에 뭐가 났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해가 안 갔는데 적어도 이게 뭐라는 건 알았다는 거예요. 해시함수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렇게 맞는 거야, 문제는. 이해하셨죠? 그렇게 맞는 거다. 이해하셨어요? 뭐, 7급 시험에 어때요?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 어때? 제가 얼라 어렵게 가르쳤거든? 어렵게 가르쳤는데, 비판적 포스트 휴먼은 어때? 트랜스 휴먼하고 다르다. 이거 이제 뒤에 가서 할 거야, 이거는. 트랜스 휴먼은 어때? 인간 중심주의인데 어때? 인간 중심주의에 비판하는 게 비판적. 그거 하나만 있어도 어때? 그냥 찍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를 해야 어때? 이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시험에 나는 것만 해봐. 그것도 찍기가 어렵다. 이해하셨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말을 했지만, 여러분, 제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저를 믿고 1년간 공부하면 된다라는 거죠. 저를 믿고 1년간 공부하면, 여러분 어때요? 제가 적중을 하든 못하든 간에 어때? 그치? 적어도 어때? 저하고 공부를 안 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점수가 올라갈 수가 있다. 그치?
그래서 제가 처음 강의했을 때 여기 한 두세 명 있었다. 두세 명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게 늘더니 어때? 강의실을 꽉 채웠다. 그치? 정보사회론 강의하는 사람 중에 어때? 강의실을 꽉 채워서 수업하는 사람은 어때? 저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죠. 저밖에. 자, 왜 그렇겠어요? 뭐, 그치. 논란은 많지. 놀라거든. 그치. 저 사람이 어때? 저 사람 가르친 거 하나도 안 난. 안 난다는 거 인정한다 하더라도 나한테 배운 사람들이 붙었다. 나는 그 얘기로 하고 싶어. 이해하셨죠? 나한테 배운 사람들이 붙었다. 그치? 근데 내가 뭐 안 났든 났든 간에 어때? 근데 꼭 하는 말이 어때? 저 사람은 안 났다고 말하는데 그럼 너는 하면 적어도 난 두세 개라도 맞춘다. 이러셨죠? 한 세네 개라도 맞추는데 너네는 한 개도 못 맞잖아. 근데 세네 개를 맞췄다고 하면 어때요? 16점인데 극복하기가 어렵지. 이해하셨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진도를 나가보도록 한다. 자, 그래서 요거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책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기본으로 하는 거고, 기본, 뭐 기초라고 하겠네. 기초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어때요? 이걸 한 다음에, 자, 이거 한 다음에 어때요? 바로 이 기론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올해는. 작년에는 어때요? 기본 이론 강의를 어때요? 2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 시간도 못 맞추고 보강도 많이 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확실히 이제 점점 기본서에서는 안 나는 편이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게 이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 조윤 선생님이랑 비교해보면 어때요? 얇아졌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이제 전혀 얇아진 게 아니다. 그치? 얇아진 게 아니라 문제들을 다 빼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용으로는 어때? 똑같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이게 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때? 해볼만 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긴 하겠네. 자, 그럼 어때요? 이제 기록과 기록 관리의 원칙. 자, 여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기록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기록.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정의부터 보는 건데, 정의. 개인이나 기업 또는 정부기관에 의한 일상적 업무 과정에 생산되는 것이다. 자. 근데 기업이나 정부기관에 의해서 생산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치? 우리가 뭐 기록을 한다 이런 건 아니야. 일기를 쓴다. 이런 걸 기록이라고 하진 않는다. 그렇죠? 자. 생산되는 것으로 어때요? 물리적 형태, 특성과 상관없이 동그라미 치면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법적 의무에 따라서, 그치? 법적 의무에 따라서 그 본래의 업무상 조치와 관련돼서 작성되거나 입수되고 기능 정책 결정, 자, 절차 수행 등 기타 행위들의 증거로서 또는 어때? 그 안에 포함된 자료의 정보적 가치 때문에 그 기관이나 그것의 합법적인 계승자에 의해 보존되거나 보존하게 된 모든 서적, 서류, 지도, 사진, 기타 형태의 문서 자료들이다라는 거죠. 슐렌버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은 뭐예요? 이게 법적 의무 때문에, 그치? 누가 만드는 거야? 개인, 기업, 정부가 법적 의무 때문에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거를, 그치? 기록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이게 법적 의무 때문이다. 그리고 또 시험에 날 수 있으면 누가 나겠어요? 이런 말 누가 했느냐? 슐렌버그가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헌정보학에서 어때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문헌정보학 시험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보사회론에서는 어때요? 이 정도 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록의 다양한 의미다. 기록의 다양한 의미. 그럼 기록은 레코드나 아카이브나 도큐먼트, 데이터, 정보 등의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이것도 어때? 여기서 시험에 날 수 있지. 그치? 자, 그럼 레코드는 뭘 레코드라고 하는 거냐? 기록을 레코드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형식이나 매체에 상관없이 어때? 법적 의무를 이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이다. 자, 그래서 여기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레코드라고 한다. 자, 그러므로 이를 구성하거나 증거를 제공하는 조직이나 어때? 개인에 의해서 생산, 이관, 수집, 보존, 활용되는 기록을 말한다. 자, 우리나라는 생산자가 속해 있는 처리과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기록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해서 현재 사용하는 기록물이라는 의미에서 현용 기록물이다. 자, 그래서 현용 기록물이라는 것도 뭐, 그치? 그래서 어쨌든, 자, 3번. 따라서 현용 기록물의 경우에는 어때요? 업무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강조된다. 그치? 자, 다시 여러분. 레코드하고 아카이브를 어때? 이게 우리가 지금 구별해야 되는데, 자, 지금 레코드는 뭐예요? 현용 기록물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업무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그치 강조된다. 업무 현용 기록물이라는 건 어때? 현재 업무에 사용되는 기록물을 말하거든. 그러면 어때요? 레코드는 어때? 현재 업무에 사용되는 현용 기록물이다. 이걸 그치 레코드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아카이브다. 그치 아카이브는 뭐냐? 요즘에 뭐 아키비스트 뭐 이런 거 나오고 어때요? 프로그램에도 나오잖아. 그치? 뭐 저장소 이런 뜻이에요. 아카이브는. 자, 기록을 아카이브라는 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 기록물이라는 뜻이야. 이거는 연구 기록물이라는 의미와 연구 기록물을 보존하는 곳, 뭐 장소다, 그 저장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록 보존소라는 의미 두 가지로 사용된다. 그러면 연구 기록물이나 어때요? 그치? 연구 기록물이나 보존하는 곳이라고 하면 얘는 어때? 현용 기록물은 아니잖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록물은 아니잖아. 그치?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사용돼요. 연구 기록물이라는 의미는 어때?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이나 어때? 생산자가 현재는 활용하지 않는 기록물이라는 것이 내포돼 있어요. 그렇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걸 현용 기록물이라고 한다면 아카이브라고 생각하면 어때? 이거는 현재는 활용하지 않는 기록물이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연구 보존을 위해서 평가 선별된 연속되는 가치를 가진 기록, 그렇지? 레코드에서 어때? 선별된 기록. 현용 기록물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만 어때요? 선별할 거 아니에요. 그치? 선별해서 연구 기록하려고 하는 거죠. 연구 보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코드에서 선별된 기록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자, 그러나 현재 업무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참고적 가치, 그치? 연구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비현용 기록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자, 아카이브는 뭐예요? 비현용 기록물. 그치? 자, 레코드는 뭐예요? 현용 기록물이다라는 거지. 자, 올해 구급 시험에도 어때? 그치? 언론정보학이 났었어요. 언론정보학이. 그치? 이번에 어때? 기록 매체가 났었는데, 그치? 뭐, 자기 테이프냐? 그치? 뭐, 자기 디스크냐? 그쵸? 또 어때? 반도체를 활용한 어때? USB냐? 이게 이제 여기서 나는 거예요. 기록을 어디다 저장할까? 기록 매체에 관한 건데, 어쨌든, 그것도 어때? 이게 기본서 나간 다음에, 그치? 기출문제는 또 다시 이제 모아가지고 다시 하는데, 여전히 어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다큐먼트라는 게 있다. 도큐먼트라는 거. 기록을 도큐먼트로 사용할 때는 어때? 하나의 분리된 단위로 취급되는 기록 정보나 객체. 기록물 자체를 말하는 게 도큐먼트예요. 그렇지? 기록물 자체를 말하는 게 도큐먼트다. 자, 그래서 기록을 만들고 이를 정리해서 하나의 관리 단위로 만드는 과정을 기록화. 그렇지? 자, 그러니까 도큐먼트하고 어때? 기록화는 다른데 이게 객체라면, 그치? 객체라면 우리가 어때? 기록화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조금 이따 배울 건데 어때? 기록이라는 걸 어때? 데이터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죠? 자, 데이터는 어때? 요즘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건데 가공되지 않은 사실이나 형태예요. 가공되지 않은 사실이나 형태를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데이터라고 한다. 그렇죠? 자, 대개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컴퓨터와 같이 정보 처리 시스템 안에서 정보를 전달해 해석하며 처리하는 데 적합한 형식적 방법으로 정보가 표시된 것. 근데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아직 어때? 가공되진 않았지만 어때? 표현되긴 했어야 된다.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어때요? 이게 구조화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배울 건데 데이터가 정보가 되고 정보가 지식이 된다. 이렇게 발전해 가거든?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어쨌든 어때? 기록이라고 할 때는 어때요? 데이터도 되고 정보도 된다라는 거죠. 그쵸? 이거는 뭐 뒤에 가서 배우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레코드, 현용 기록물. 아카이브는 어때요? 얘는 비현용 기록물이다. 이걸 기억해야 되고, 문서 자체를 말할 때는 어때요? 도큐먼트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데이터와 정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록의 4대 속성이죠. 기록의 4대 속성. 자. 진본성, 이것도 이제 항상 시험에 나는 거야. 이것도 여기서만 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전자서명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어때? 다 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어때? 진본성, 신뢰성 같은 것들은 어때요? 꼭 알아둬야 된다라는 거죠. 자, 기록이 그 취지에 맞는지, 그치? 그 기록을 생산하거나 보내기로 되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생산되거나 보내졌는지 명시된 시점에서 어때? 생산되거나 보내졌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근데 여러분, 진본성과 신뢰성은 어때요?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걸 이제 구별하기가 좀 어렵지 사실 처음에는. 그치?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진본성이라는 건 어때? 지금
만들기로 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만들었다. 이건 뭐예요? 진본성이지, 그치? 그럼 진본성이 있으면 어때요? 이게 진본성이 있으면 믿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본성이 있을 때 신뢰성도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것이 논리 필연적으로 어때? 진본성과 신뢰성이 함께 가는 건 아니잖아. 왜냐하면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권한이 있는 사람 맞는데 의사가, 만약에 의사가 있잖아요. 의사가, 그치? 진료 기록을 만든 건 맞는데 이 사람이 어때요? 허위 기록을 했을 수도 있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보통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 만들었으면 진본성이 있으면 어때요? 보통 신뢰성도 높아지는데 진본성과 신뢰성은 어때요? 좀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얘는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이야. 그치? 진본성은 어때? 권한이 있는 사람이 만들었느냐?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위조하지 않았느냐라는 건 어때? 진보성. 그러니까 위조됐다고 하면 또 신뢰성이 확 떨어지긴 하겠지만 위조냐 변조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어때? 이게 진보성이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기록이 그 취지와 맞는지, 그 기록을 생산하거나 보내기로 되어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생산되거나 보내졌는지, 그렇죠? 명시된 시점에서 생산되거나 보내졌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걸 진본성이라고 그래요. 진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록의 생산, 수령, 전달, 유지 또는 처분을 통제하는 정책 및 절차 등이 문서로 만들어져야 된다. 자, 기록의 생산자가 확인될 수 있고 인가를 받았는지 증명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기록이 인가를 받지 않은 접근에 의해서 부가, 삭제, 변경, 이용 및 은폐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신뢰성은 잘 보세요. 기록의 내용이 업무 처리 활동 혹은 사실에 충분히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지, 이제 믿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업무 처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거로 할 만한 것인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여러분이 어때요? 이게 구별하기가 어렵다라고 어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당연히 어때? 진본성이 있으면 어때? 신뢰성도 높은 거지만 신뢰성과 진본성은 어때? 같은 개념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자, 그러면 기록의 그치 신뢰성을 판정하는 구체적 기준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업무 활동에 대한 어때? 직접적인 지식을 가진 개인, 즉 그 기록과 관련된 업무 활동의 담당자가 생산하였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것 때문에 얘는 어때요? 이거 진본성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진본성이 있으면 보통 신뢰성도 어때요? 높아진다는 말이죠, 그렇지? 자, 그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에 의해 생산되었는가를 어때요? 확인해야 된다. 이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이걸 확인하면 어때? 이게 믿을 수 있는 자료 기록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록과 관련된 업무 활동이 수행된 바로 그 시점이나 직후의 생산 기록이어야만, 그치? 우리가 신뢰성을 어때요? 그치? 확보할 기록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그치? 이렇게 말하면, 이 진본성과 신뢰성인데, 근데 어때? 진본성이 어때요? 신뢰성의 뭐예요? 신뢰성 판단의 기준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무결성, 이제 무결성. 자, 무결성은 어때? 기록의 완전함과 변경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지. 자, 다시 아까 제가 약간 잘못 말한 것도 있는데 진본성이라는 건 뭐예요?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권한이 있는 사람이 만들었느냐? 신뢰성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믿을 수 있느냐? 그치? 믿을 수 있느냐? 이 무결성이라는 건 뭐야? 얘는 자, 기록의 완전함과 변경되지 않았음을 말한다. 그치? 이거는 그래서 무결성은 기록이 인가받지 않은 변경으로부터 보호되었을 때 어때? 충족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어때? 함부로 변경하지 않았을 때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결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기록을 수정할 때 취해야 하는 어때? 정책과 업무 절차를 어때? 규정할 필요가 있고, 기록이 생산된 이유. 자, 이게 중요한 거지, 그치? 사실 진본성은 뭐하고 관련돼 있어? 기록을 언제 만드느냐? 누가 만드느냐? 이거는 만들 때의 문제잖아, 그쵸? 근데 무결성은 만들고 난 다음의 문제잖아요, 그치? 다음의 문제다. 그래서 기록이 생산된 이후의 변경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게 함으로써 어때? 기록물의 무단 변경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용 가능성. 이거는 뭐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기록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 어때? 기록이 검색될 수 있으며 보일 수 있고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 기록과 그 기록을 생산한 업무 처리, 행위 등이 어때? 연결되어 보일 수 있어야 하며
일련의 활동의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들 사이의 연계성도 뭐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이제 시험에 나면 있잖아요. 어떻게 날 수 있냐 하면 어때?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이용 가능성 네 가지잖아요. 그치? 네 가지니까 어때? 그냥 제목만 가지고 하나 빼고 하나 넣어가지고 어때?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아, 요것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이것들을 각각 설명해 놓고 어때? 잘못 설명한 것들을 어때? 골라내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요건 어때요? 잘 읽어보면 된다. 자,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조금만 쉬었다가. 자.